안녕하세요. 환갑이 지난 60대 여자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한다.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사는 게 평생 목표였는데 그게 사람의 의지나 뜻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더군요. 과부. 맞아요. 요즘엔 그런 말을 잘 안 쓴다지만 제가 바로 그 과부입니다. 눈에 나오다 아프지 않을 예쁜 딸을 두고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보, 당신 이렇게 먼저 가면 나랑 우리 세연이는 어떻게 살라고, 여보. 불쌍한 내 아들. 내 아들 불쌍해서 어떡해. 남편이 떠난 것은 시어머님과 주변 사람 모두에게 충격이었지만 이제 막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딸을 생각하면 너무 막막하더군요. 슬픔도 잠시 살아가기 위해 강해져야 했지요. 저는 철의 여인으로 거듭났어요. 무슨 일을 하며 이 애를 먹여 살릴까 고민하다가 뛰어든 게 보험 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준수 엄마, 이 상품이 참 잘 나왔어. 보장 내용도 그렇고 애들 키우려면 꼭 필요한 거잖아. 내가 잘해줄게. 그래, 어차피 두려고 했던 거니까 세연 엄마 통해서 하면 좋은 게 좋은 거지. 내가 사은품이랑 잘 챙겨드릴게. 저도 이런 쪽에 소질이 있는지 몰랐는데 사람이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보니 부딪히고 뛰어들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보험일로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었지만 우리 딸의 하나는 잘 키우고 싶었어요. 물론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이 아빠의 부재라는 것은 딸이 그냥 감당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죠. 나 토요일에 엄마 아빠랑 동물원 가기로 했다. 좋겠다. 너도 가면 되잖아. 우리 엄마는 토요일에도 바빠서. 그래? 그러면 나 갈 때 같이 갈래? 내가 엄마한테 말해볼까? 나도 세훈이 너랑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 그래도 돼? 물어볼게. 다른 것보다 주말에조차 보험 영업을 뛰어야 해서 놀아주지 못하는 게 좀 마음에 걸렸는데요. 간혹 딸 친구 가족이 어디 가고 할 때 딸을 데려가주고 하는 식으로 사정을 봐주었습니다. 민지 어머니, 오늘 가족끼리 나들이 가신다고 했는데 우리 세훈이도 데려가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또 이따 바빠가지고. 네, 우리 민지가 세훈이를 너무 좋아해서 동물원 다녀오고 밥도 먹이고 할게요. 아무래도 애가 늘어나면 신경도 쓰이실 텐데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얼마 안 되는데 세훈이랑 민지 맛있는 거 사주세요.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알겠어요. 좋은 이웃분들이 있어서 딸애가 심심하지 않게 보내나 했지만 딸 마음이 또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었나 봅니다. 나 이제 민지네 어디 갈 때 같이 안 갈래. 왜? 무슨 일 있었어? 아니, 너무 잘해주셔. 민지랑도 재밌게 놀았는데 어쨌든 나는 그 가족이 아니잖아. 민지 아줌마가 진짜 밥도 간식도 민지랑 똑같이 챙겨줬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 여기 엄마도 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빠는 이제 다시 못 보는 거지만 엄마는 있잖아. 근데 거기에 엄마가 없는 게 그냥 속상했어. 그래, 미안해 세윤아. 엄마가 너무 바빠서 그랬어. 그래도 동물원 꼭 가고 싶어 해서 너도 좋은 줄 알았지. 다음에 엄마랑 가자. 엄마가 꼭 시간 낼게. 제 욕심이었던 걸까요? 일도 육아도 잘해내고 싶었는데 둘 다 잘하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초등학교 고학년쯤 딸의 사춘기가 조금 일찍 찾아온 건지 그런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중학교 정도 되니 오히려 괜찮아지더라고요.
스스로 지 공부도 알아서 찾아하고 철들었네 싶었죠. 이대로만 살면 좋겠다. 열심히 살아야지 다짐했는데 보험하면서 알게 된 고객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마음이 있어서 끈질기게 구애를 했었거든요. 순자 씨, 나 이혼남이지만 내 잘못으로 이혼한 거 아닙니다. 전 집사람이 아주 심보가 고약한 여편네였어요. 나 마음도 바다처럼 넓은 남자인데 순자 씨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순자 씨 고생하는 거 보는 게 마음이 편치 않네요. 순자 씨, 나랑 살래요? 내가 순자 씨랑 순자 씨 딸 책임질게요. 영철 씨, 마음은 고맙지만 저는 재혼 생각이 없어요. 물론 돈 벌고 딸 키우느라 힘들죠. 그런데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건 제 딸이거든요. 중학생이긴 하지만 아직 어리고 예민할 때잖아요. 물론 딸 너무 어릴 때 남편이 떠나서 딸이 남편에 대한 그리움 같은 건 크지 않지만 그래도 없던 아빠가 갑자기 생긴다는 건 딸애한테도 너무 큰 변화일 것 같고 그래요. 순자 씨 인생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순자 씨 아직 나이 40도 안 됐잖아요. 이렇게 젊고 또 아름다운데 그렇게 독수 공방하면서 일만 하고 애 키우면서 늙을 겁니까? 우리 합치면 잘 살 수 있어요. 알콩달콩 제2의 인생을 순자 씨랑 시작하고 싶은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줍니까? 외롭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겠죠. 그치만 저는 제가 외롭고 힘든 것보다 제 목숨보다 딸이 소중했어요. 딸이 새아빠를 원하는지도 모르겠고 제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가 만약 뭐라도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요? 일 때문에 집에 늦게 가기라도 하면 온갖 상상을 하고 불안에 떨며 저를 기다리는 딸인걸요. 그렇게 그 남자와 합가 제안을 거절했는데 참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세훈 엄마,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야.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세훈 엄마, 애 엄마 치고 젊고 예쁜 거 우리가 몰라? 그렇다고 동네 남자들한테 그렇게 살살 꼬리치고 다니면 못 쓰는 거야. 뭐라고요? 나도 다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어. 그렇게 듣고 가만 보니 세훈 엄마 행동이 좀 그러네. 아니 뭐 혼자 사는 노총각한테 살랑거리는 거야 내 알 바 아닌데. 가정 있는 남장네들한테는 행동거지 좀 조심하고 다녀. 세훈이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이 아줌마가 진짜 정신이 돌았나. 어디 뚫린 입이라고 말을 그따위로 해. 어디서 뭔 소리를 듣고 다짜고짜 사람을 남자의 눈 돌아간 미친 여자 꽃뱀 취급을 하냐고. 그래, 내가 그동안 말 안 하고 참았는데 아주 그냥 혼자 사는 여자가 만만하고 우습지? 네가 봤어? 봤어? 봤냐고! 내가 누구한테 무슨 꼬리를 쳤는데! 야, 이 아줌마야. 네 남편 밖으로 도는 게 내 탓이냐? 네가 네 남편 관리 못해서 그런 걸 누구한테 덤탱이를 씌워? 아무 잘못도 없는 나한테 헛소리 짓거릴 시간에 네 남편 관리나 제대로 해. 자격지심 느끼면서 쓸데없는 곳에다가 분풀이하지 말고. 진짜 그날은 저도 참았던 게 터져가지고 그 여편네랑 동네 사람 다 듣게 머리를 쥐어뜯고 싸웠습니다. 단언컨대 동네 남자들한테 꼬리친 적 없고 저한테 마음을 표현했던 그분한테조차 정중하게 거절을 했거든요. 누가 무슨 말을 흘린 건지 아주 너무 열이 받고 여자 혼자 산다고 무시해대는 탓에 질려버리더라고요. 아유, 그만들 해. 세훈 엄마, 아유, 그만해. 영수 엄마. 영수 엄마도 말이 좀 심했어. 세훈 엄마 혼자 힘든 거 알면서 뭐 그렇게까지 해. 말마다 나. 영수 엄마가 뭐 제대로 본 게 있어? 그런 것도 없으면서 영수 아빠가 세훈 엄마 보고 침 질질 흘리는 건 그냥 지나가다가 봐도 알겠더만. 세훈 엄마가 어디 그런 거에 한번 맞장구나 쳐줬어? 그냥 뭐 어른 공주처럼 딱 잘라서
선 못 넘게 잘하고 있구만. 저렇게 혼자 지내는데 세훈 엄마 한 번씩 찔러보는 남장네가 한둘이야? 아, 그래서 뭐? 눈이라도 맞은 적이 있어? 동네 사람들끼리 또, 아유, 같은 여자들끼리 왜 그래? 응? 언니는 왜 이 여자 편을 들고 그래요? 언니는 뭐 뒷말 안 했어? 저렇게 늘씬늘씬해서 남자 깨나 꼬이겠다며? 그거는 그냥 한 말이고, 깨나 꼬이겠는데도 연애도 채운도 생각 않고 저렇게 돈만 벌면서 세훈이 하나만 보고 사는 게 대단하다 그랬지. 어떻게 그렇게 뒷말은 쏙 빼고 영수 엄마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말을 이렇게 해. 아유, 진짜 추하다, 추해. 몰라. 희호씨 같은 게 동네 휘젓고 다니는 게 아주 거슬려서 살 수가 없어. 야, 경순아. 말은 똑바로 해라. 여시 같은 게 동네 휘젓는 게 아니라 돼지 같은 이가 휘젓고 다니며 일을 크게 만들지. 영수 아빠가 뭐 어디 세훈 엄마한테만 그래? 동네 여자들 다 알아. 더위 먹은 개마냥 침 질질 흘리면서 동네 처녀며 유부녀 가릴 것 없이 쳐다보고 다니는 거 불편해 죽겠어. 뭔 일 나기 전에 네 남편 단속이나 잘하고 못 살겠으면 네가 떠나. 그렇게 한바탕 하고 제 편을 들어줬던 이웃 언니와 말을 하는데 얼마나 서럽던지. 땀만 먹은 적도 없고 더욱이 오래 본 한 동네 사람들이고 우리 딸도 있는데 제가 처신을 그렇게 하고 다녔겠나요? 저한테 여시며 어쩌고 한 그 여자가 이상한 여자고 제가 억울한 건 이웃 언니나 다른 사람들이 다 아는데도 그냥 여자 혼자라는 이유로 저런 무시 취급을 당하는 게 너무 원통하더라고요. 신혼 때부터 정부치고 오래 산 동네였지만 더 이상 안 되겠더라고요. 아주 그냥 이 동네를 떠나야겠다 마음을 먹었죠. 일사천리로 집을 내놓고 우리 딸과 함께 이사를 갔어요. 정말 가는 거야? 집도 나갔어요. 나가야지. 안 그래도 회사랑 멀어서 그랬는데 이참에 잘 됐지 뭐예요. 세훈이 전학이 걱정되는데 그래도 아싸리 중학교 때 전학 가고 고등학교 그 지역에서 다니는 게 낫다 싶어서요. 언니, 제 사정 이해해주고 내 맘 알아줘서 고마워요. 나도 그렇고 동네 오래 있던 사람이면 세훈 엄마 어떤 사람인지 다 알지. 근데 이렇게 되고 나서 세훈 엄마가 이사 간다고 하니까 난 참 그게 불편하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리 도망치듯 급하게 가고 그래. 그냥 지겨워. 지긋지긋해. 우리 애 아빠 떠날 때도 다 위로해주고 했던 한 동네 사람들이라 내가 철석같이 믿었는데. 언니, 그냥 여자 혼자면 어쩔 수가 없나 봐.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그런 오해 받기 쉬운 걸 어떡해. 아주 그냥 빨리 우리 세훈이 크고 내가 쭈그렁방탱이 할망구가 돼야 이런 개떡 같은 일 안 겪고 살지 싶어요. 결정했는데 내가 뭘 또 말하겠어. 간간히 연락하고, 세훈 엄마야. 그래, 너 그 젊은 나이에 혼자 되고도 정말 악착같이 벌면서 세훈이 지금도 잘 키웠어. 그걸 모를까. 정신 나간 여편 내 말 신경 쓰지 말고 이사간 동네에서도 잘 지내. 고마웠어요, 언니. 건강하게 잘 지내요. 잘못한 것도 없었지만 도망치듯 동네를 떠났죠. 이미 딸도 동네에서 벌어진 일을 알아가지고 이사 가는 게 낫다고 했어요. 회사 근처 동네로 이사를 가고 딸은 고등학교에 입학했어요. 회사 입사할 때부터 꿈꿔온 보험왕, 그 꿈도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수완을 발휘하니 형편도 좀 나아지고 우리 딸은 어렸을 때부터 고생한 엄마 생각을 많이 하는 애여서 또 악착 같은 구석이 절 닮아서 공부를 참 열심히 하고 잘했습니다. 남들 부러워하는 대학에 철석 합격하니 정말 어찌나 대견하고 자랑스럽던지.
먼저 간 우리 바깥 양반이 봤으면 너무 자랑스러웠을 거예요. 세윤아, 엄마랑 백화점 가자. 무슨 백화점? 엄마가 너 대학 입학 기념으로 가방 하나 사줄라니까. 됐어, 엄마. 무슨 가방이야. 세훈아, 엄마는 정말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명문대 떡하니 붙고 나이 김순자 악착같이 버텨서 우리 딸님이 혼자 잘 키웠다 이거야. 가방 사고 엄마랑 맛있는 거 먹자. 비싼 가방 사주고 싶었는데 마음 착한 딸애는 그냥 20만 원짜리 가방 하나를 고르더군요. 이거면 충분하다고요. 100만 원 넘는 가방도 사줄 수 있었는데 명품도 아닌 가방을 사줬는데도 어찌나 행복해하던지 레스토랑에서 둘이 밥을 먹고 남산타워에 가서 야경도 구경하고 정말 최고로 즐거운 날이었어요. 엄마, 그동안 엄마가 고생 너무 많았어. 나 하나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살았잖아. 나 이렇게 크는 동안 우리 엄마 꽃다운 젊음 다 지나버렸어. 엄마, 고맙고 미안해. 대학 가서도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취업 준비도 할게요. 나중에 꼭 엄마 최고로 행복하게 해줄게. 세연아, 엄마는 지금도 최고로 행복해. 네가 내 딸인 것만으로도 엄마는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야. 엄마 마음 알지? 어렸을 때 먹고 사느라 바쁘다고 너랑 많은 시간을 못 보냈잖아. 그런데 언제 이렇게 훌쩍 큰 거야? 딴 길로 새지도 않고 어쩜 이렇게 바르게 자랐니? 엄마 닮아서 그렇지. 난 엄마 딸로 태어나서 너무 행복해. 세윤아, 우리 앞으로도 의지하며 열심히 살자. 각자의 자리에서 말이야. 넌 아무 걱정 말고 대학 공부 열심히 해. 알바니 그런 건 생각도 하지 마. 이 엄마 보험으로 끝장나게 잘 나가는 거 알지? 언제든 필요한 거 있으면 엄마한테 말하고. 그리고 세훈아, 20대가 정말 가장 예쁘고 아름다울 때다. 엄마는 네가 청춘을 즐기고 봄 같은 계절 아름답게 피어나길 바란다. 엄마는 그거면 돼. 야경을 보며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가족이 우리 둘뿐이라 너무 돈독한 사이였고 나이가 들고 보니 다 큰딸이 꼭 친구 같아서 정말 아무도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탄탄대로를 밟은 딸이었습니다. 좋은 성적으로 대학에 들어갔고 취업도 바로 했어요. 직장 생활을 한 3년 정도 했는데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같이 살았거든요. 대학도 지하철 타고 통학이 되니 자취 같은 건 한 번도 한 적 없고 직장도 계속 우리 집에서 다녔어요. 그런 딸이 고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생각이 많아? 엄마, 나, 그래, 뭔데?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내심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남자친구라도 생겼나? 덜컥 애라도 가진 건 아니겠지? 아니면 갑자기 나가 살고 싶다는 거 아닐까? 그 짧은 순간에 오만 가지 생각을 했는데 엄마, 나 내 사업하고 싶어서. 뭐? 사업? 마케팅 전공자잖아. 지금 회사 3년 다니면서 배운 것도 많고. 근데 뭔가 언제까지 월급쟁이로 살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야. 얘 세윤아. 남들 부러워하는 대학에 직장 잘 들어갔잖아.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게 최고로 좋은 건데. 왜 그래? 회사에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너 엄마 보험일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 기본 급여야 있지만 실적을 계속 내야 돈을 많이 벌잖아. 잘 되는 분기에는 기쁘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스트레스 말도 못해. 근데 사업을 하면 온전히 네가 책임져야 하는데 너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 나도 그래서 고민 오래 했어. 근데 좋은 아이템이 있고 꼭 더 늦기 전에 도전해보고 싶어. 엄마, 나 믿지? 나 그동안 회사 다니면서 돈도 착실히 모았어요. 엄마한테 손 안 벌리고 내 돈으로 시작할 수 있어. 아, 그래. 네가 고민을 안 했을 리도 없고. 이미 그렇게 마음먹은 이상 회사 다닐 맛이 나겠니? 마음 붕 떠서. 그래도 친한 고객이나 다른 아줌마들 만나면 너 어디 회사 다닌다 그러면 부러워했는데. 엄마, 성공해서 우리 딸 CEO다. 이게 더 멋있을 거야? 한번 마음먹은 건 꼭 해내는 딸이었기에 더는 말릴 수 없었어요. 그냥 옆에서 바라봐주며 응원할 뿐이었답니다. 딸은 쇼핑몰 사업을 시작했어요. 각종 영양제, 다이어트 제품, 옷. 이런 종합 쇼핑몰이었는데 1년 정도 지나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니 점차 물품을 늘려갔죠. 그렇게 어엿한 CEO가 된 딸은 사업 시작한 것에 너무나 만족을 했습니다. 엄마, 난 사업하기 잘한 것 같아. 바쁘긴 한데 회사 다닐 때보다 성취감도 훨씬 크고 직원들 관리나 이런 게 정말 제대로 세상을 배우고 있다니까? 훨씬 성장한 것 같아. 잘 돼서 바쁜 건 좋은데 항상 네 몸 챙겨가면서 일해야 한다. 운동도 적당히 하고 있고 바빠도 잘 챙겨 먹으니 걱정 마요. 딸 사업이 잘 되니 둘이 해외여행도 1년에 한 번은 가고 호텔 디너도 사주고 정말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딸이 20대 후반이 되었을 때 또 할 말이 있다더군요.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딱 저렇게 말했는데 얘는 속으로 깊게 깊게 고민을 하다가 뭔가 확신이 서고 결정을 하면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나 사실 만나는 사람 있는데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연애를 다 했어? 아니, 그렇게 바쁜 중에 너 집에도 꼬박꼬박 오고 외박 한 번 한 적 없었잖아. 에이, 외박은 당연히 안 하지. 진지하게 생각하는 만큼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그랬죠. 나랑 생각이나 가치관이 잘 맞고 나를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야. 엄마한테 소개시켜주려고. 뭐 하는 사람인데? 내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 뭐? 그럼 사내 연애야? 그렇게 됐어. 다른 직원들은 모르는데 계속 이렇게 숨기면서 연애하느니 결혼하고 다 아는 게 낫겠어. 생각해보니 주말에 갑자기 일이 급해 나간다거나 이런 날이 있었죠. 그런데 딸 회사에 취직해서 일을 하는 남자, 게다가 신입으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는 말에 솔직한 마음으로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우리 딸 아빠 없이 자라긴 했지만 좋은 대학에 스스로 회사 차려 어엿한 CEO인데 그냥 좀 경제적으로도 안정감 있고 자기 분야에 전문성 있는 남자를 만나면 어땠을까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안 그래도 주변에서 딸 결혼 안 하냐며 선보겠다는 사람들 줄을 섰는데 변호사 의사들도 있었어요. 그런 선제안을 하나같이 마다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 이게 다 내 욕심이지. 결혼은 제가 하지 내가 하나. 너무 사람 직업이나 돈만 따질 것도 아니야.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살게 되었다고. 사람만 좋으면 됐지. 마음을 다 잡았네요. 그리고 솔직히 마음을 좀 비웠어요. 그러니 속이 편하더라고요. 식당에서 딸과 결혼할 거라는 남자를 만났죠. 안녕하세요, 어머니. 박선우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세연이 엄마 김순자라고 해요. 선우, 선우라. 이름이 참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저 세윤 씨보다 나이도 어리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훈 씨를 너무 사랑해요. 그냥 모든 모습을 다 좋아해요. 이런 사람을 다시 제 평생에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세훈 씨 곁에서 모든 걸 함께 감당할 자신이 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그만. 지금 무슨 쌍팔년도 줄에서 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한 건진 몰라도 참 요즘 사람 같진 않다. 그런가요? 제가 좀 구식이죠? 맞아요. 구식인 만큼 제가 진국입니다. 그렇다고 가부장적이고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세훈 씨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회사에서도 많이 배우거든요. 결혼하면 제가 내조 하나는 끝내주게 할 겁니다. 내가 이래서 이 사람이 좋아, 엄마. 서글서글한 인상에 넉살이 좋은 사윗감과 식사를 하고 기분 좋게 헤어졌어요. 집에 오니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그래도 남잔데 내조를 하겠다고 나서는 게,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보니 정말 그런 성격이 딸이랑 천생연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여장부 같은 기질이 있고 리더십이 있는 딸을 생각해보면 내 딸을 휘어잡으려는 남자보단 딸 말을 고분고분 듣고 존중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런 사람이 잘 맞을 것 같았어요. 가진 것도 없다고 당당히 말을 하는 것도 있는 척 허세를 부리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했는데 결혼 준비 들어가서 사정 들어보니 정말 가진 게 없어도 너무 없더라고요. 엄마, 이 사람 집이 고생을 많이 했어. 아버지가 편찮으셨고 어머님이랑 이 사람이랑 정말 쉬지 않고 일하며 아버님 돌보고 병원비 대고 그랬대. 아버님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근데 난 그걸 들으면서 드문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잘 되고 유복할 때보다 힘들 때 인성이 나온다고 하잖아. 멀리 갈 거 없이 우리 집만 해도 그래. 아빠 계셨을 때 나는 어려서 기억이 안 나지만 아빠 없이 살았을 때 생각해봐. 그냥 일찍 돌아가신 것뿐인데 그게 엄마나 내 잘못도 아닌데 단지 그 사실 하나로 얼마나 오해를 사고 손가락질 받고 그랬어. 그거 되게 부당한 거였잖아. 물론 엄마를 제대로 알아준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혼자 애 키우는 여자. 기본적으로 그렇게 깔고 봤어. 그땐 돈도 없었으니 더 힘들었지. 근데 지금은 어때? 내 사업 잘 되고 엄마도 엄마 커리어에서 인정받고 하니 그렇게 적어도 대놓고 무시하는 사람들은 없잖아. 속으로 어떨지 몰라도 이 사람은 정말 일찍 철들어서 아픈 아버지 간호하며 자란 사람이야. 너무 가난해서 학교 다닐 때 밥 굶을 때도 여러 번이었대. 그래도 편찮으신 아버지나 가난한 집안 원망 안 하고 자기 앞에 주어진 길 꿋꿋하게 걸어온 사람이야. 믿어주세요, 엄마. 알겠어. 나도 만나보니 좋은 사람 같더라. 그래, 신혼집은 어디로 할 거니? 엄마 집이랑 가까운 곳. 환하게 웃으며 엄마랑 멀리는 떨어져 못 살겠다는 딸을 보니 그냥 마음이 스르르 풀리더라고요. 딸 사업도 잘 되고 했지만 아무래도 집 얻는 건 큰돈 드는 일이고 해서 신혼집 구할 때 거의 제가 집을 해주다시피 했습니다. 사위는 공동명의 같은 건 바라지도 않는다며 그냥 딸 명의로 해도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도 딸과 떨어져 본 적이 없었는데 결혼식 날도 잘 키워주셨다며 인사하는데도 너무 눈물이 났고 신혼집으로 짐 옮기고 새 가구 들여놓고 하는데 그때부턴 밤마다 잠도 잘 안 오더라고요. 내가 생각보다 우리 딸한테 의지하는 마음이 참 컸구나. 그런 걸 다시금 깨달았어요. 엄마, 내가 어디 먼 나라로 떠나? 그런 거 아니잖아. 엄마랑 차로 20분 거리 사는데.
그리고 난 밖에서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엄마 밥이 최고더라. 엄마, 자주자주 올게. 서운해 말아요. 엄마가 그렇게 힘들면 나도 마음 아프잖아. 주책 맞게. 미안하다, 미안해. 엄마가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딸 잘 살 거야. 결혼해서도 잘 살 거야. 그럼 누구 딸인데? 엄마 오늘 이후로 안 올 거야. 엄마가 반찬도 해줄 거고 엄마 밥 그리우면 언제든 박서방이랑 와. 알겠지? 알겠어, 엄마. 딸은 거의 2주에 한 번 우리 집에 왔답니다. 그때를 생각해서 좋아하는 반찬도 해놓고 집에서 밥을 먹고 가기도 하고요. 우리 사위는 먹성이 좋고 복스럽게 먹어서 아주 음식을 많이 해주고 싶더라고요.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나 소녀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정말 나이가 들었다, 할머니가 다 되었다 싶더라고요. 산후조리도 도와주고 손주가 생기니 정말 왕래가 잦았습니다. 우리 보라, 할미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엄마 어렸을 때는 형편도 어렵고 할미 혼자 네 엄마 키우느라 고생이 많았지만 이제는 많이 좋아졌어. 피아노든 바이올린이든 발레든 모두 우리 보라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자라도록 할미가 최선을 다할 거야. 아직 말도 못 알아듣는 아기에게 쫑알쫑알 수다를 떠는 게 얼마나 재미나던지요. 내 딸이 아기 낳을 때 고생한 거 아니까 정말 아이고 애를 꼭 낳아야 하나 했는데 태어나니 세상 어떤 아기보다 우리 손주가 예쁘더라고요. 금이야 오기야 키웠지만 버릇없는 아이로 자라지 않도록 교육도 단단히 했어요. 소녀딸이 5살 되던 애였어요.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어찌나 애가 성격이 좋은지 누구 하나랑 다투는 일 없이 항상 양보하고 웃는 애더라고요. 얘 세윤아, 이제 보라가 5살인데 보라 동생은 없는 거야? 계획 없어? 박서방도 별말 안 하는가 보다. 엄마, 우린 그냥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려고. 모르지 뭐. 이러다가 또 갑자기 둘째가 생길지도? 근데 생각해보면 임신 기간부터 신생아 때 육아 과정이 생각보다 길어. 나 일 욕심 많아서 만삭 때까지 거의 회사 다 갔잖아. 근데 아기 낳고는 몸도 회복해야 하고 맘처럼 쉽지가 않더라고. 물론 보라는 너무 예쁘지. 100일 돌까지만 해도 애가 언제 크나, 난 언제 다시 일하나 했단 말이야. 근데 어린이집 가고 나니까 나도 숨통이 좀 트이는 것 같았어. 둘째라면 이걸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건데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그래, 너도 외동인데 뭐. 사실 네 아버지 일찍 가셔서 그렇게 된 거지만 네 아버지 오래 사셨음. 아마 너는 줄줄이 동생이 둘은 더 있었을 거야. 엄마야, 우리 아빠 엄마 그렇게 금슬이 좋았어요? 동생 있으면 내가 잘해줬을 텐데. 그래도 아빠 그렇게 떠나신 거 생각하면 하나가 아니라 둘 셋이면 엄마가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 나 혼자로도 힘들었는데. 그렇지. 그렇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 보라는 동생 있으면 좋겠단 말 안 하고? 어린이집 때부터 다른 애들이 아이고 귀여운 것들 나는 동생 있다 이러면서 자랑을 하거든. 보라도 집에 와서 나는 왜 동생 없어?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또 그게 금방 지나가나 봐. 요새 물어보면 별 관심 없대. 엄마가 물어봐도 똑같이 말할걸? 보라야, 보라 할미한테 와봐. 이리 오세요 강아지. 할머니. 보라야, 보라는 할미 좋지? 응. 엄마 아빠도 좋고? 네. 보라는 그러면 동생 있었으면 좋겠어? 아니요. 동생 필요 없어.
보라는 지금도 행복해. 아유, 그렇구나. 우리 보라가 사랑과 귀여움을 계속 혼자 듬뿍 받고 싶구나. 거봐, 내가 뭘 했어. 필요 없어라고 말하는 게 너무 웃기다니까. 어디서 또 저런 말을 배웠는지. 애들 참 빨리 배워. 평온한 나날이 지속되던 어느 날, 딸한테 긴급 호출이 왔어요. 엄마, 나 일 때문에 조금 멀리 다녀와야 할 것 같은데, 엄마 시간 되면 보라 하원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 엄마 오늘 쉬는 날인데 되지, 그럼. 박서방은? 보라 아빠는 사무실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 있고, 나는 새로운 바이오 때문에 다녀와야 할 것 같아. 창고도 오랜만에 한번 둘러봐야 하고. 물건이 워낙 많아서 창고도 보고 좀 정리하고 새로 주문하고 해야 할 것 같아. 고마워요, 엄마. 그럼 보라는 우리 집에 있으면 되는 거지? 저녁에 데리러 올 거면 박서방이랑 다 같이 와서 저녁 먹고 가든가. 그렇게 할게. 엄마 고마워요. 사랑해. 딸 부탁을 받아 소녀딸을 하원시키고 집으로 데려왔어요. 놀이터에서 더 놀고 싶다고 떼를 써서 날씨도 좋겠다. 놀이터에서 노는 거 보고 공원에도 갔다가 집에 왔죠. 저녁 먹을 시간이 지났는데 다들 늦네. 보라 배고플 것 같은데. 보라야, 할머니랑 밥 먼저 먹자. 손녀 밥을 먹이고 씻기고 기다리는데 아무래도 너무 늦는 거예요. 딸은 전화도 받지 않고요. 그때였어요. 사위한테 전화가 왔죠. 박서방, 어디야? 왜 이리 늦어? 세훈이는 연락도 안 되고. 장모님, 큰일 났어요. 사고예요, 사고. 지금 병원이에요. 보라 엄마가 차 사고가 나서 크게 다쳤어요. 저도 연락받자마자 바로 왔어요. 일단은 수술 들어갔고요. 뭐? 그 자리에서 정말 혼절을 하는 줄 알았어요. 털썩 주저앉아버린 저에게 손녀가 다가오는데 애가 벌써 무슨 눈치를 챈 건지 곧 울 것처럼 울먹울먹 하더라고요. 애를 데리고 병원에 갈 수는 없고 정말 머리가 하얘지더군요. 딸 옆집에 친한 언니가 있고 애들끼리도 잘 논다고 하길래 우선 손녀를 그 집에 맡기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박서방! 장모님, 장모님 오셨어요? 아직 수술 중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무슨 사고가 난 거야? 참고 다녀오는 길에 노면이 미끄럽고 정체가 됐나 봐요. 연쇄추돌이라고 하는데 하필 세훈이 앞에 트럭이 있는 바람에 그 트럭에 그대로 깔렸다네요. 장모님, 저 너무 두려운데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제발 살아만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럴 순 없어. 어떻게 키운 딸인데 차라리 날 데려가지. 아직 딸애가 떠난 것도 아니라 섣부른 말이었지만 정말 그만큼 큰 사고였습니다. 수술 후 의사 선생님께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간신히 목숨은 건졌지만 아마도 하반신, 허리 밑으로는 앞으로 쓸 수가 없을 것 같다는 말.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사위와 병실에서 누워있는 딸을 보는데 아직 마취가 깨지 않았고 꼭 자는 것만 같이 보이더라고요. 사위랑 숨을 죽이고 병실을 지켰습니다. 여보, 세연아, 세연아 정신이 드니? 엄마야, 엄마 왔어. 엄마? 자기야, 여기가 어디야? 여기 병원이야. 너 사고가 크게 났어. 수술은 잘 마쳤어, 다행스럽게. 큰 사고였는데 고생 많았어. 보라는 옆집에 맡겼다.
너 정신 드는 거 보고 데리러 가야지. 갑작스럽게 부탁했는데 너무 고맙구나. 서서히 정신이 드는 것 같다가도 금방 다시 잠이 들었죠. 딸의 손을 잡았는데 제 손을 꼭 잡더군요. 잠이 든 것을 보고 사위는 손주를 데리러 집으로 향했고 저는 병실에 남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고 정말 끔찍한 일은 그때부터였어요. 엄마, 근데 이상해. 어? 마취가 덜 풀린 건가? 다리 아래로 느낌이 없어. 힘을 줬는데도 힘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 왜 이러지? 세훈아, 세훈아. 엄마, 빨리 솔직히 말해줘. 무슨 일인지 정확히 말해줘. 나 어떻게 된 거야? 어? 어? 채근하는 딸에게 더 이상 사실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간신히 목숨을 구했어. 정말 큰 사고였거든. 그런데 앞으로 허리 아래로는 힘을 쓸 수가 없을 거래. 신경도 다치고 하반신 마비라는 거야? 내가? 재활 꾸준히 해야겠지만 아마 돌아오기 힘들 거라고 해. 전처럼은 힘들 거야. 딸은 하반신 마비, 반신 불수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너무 힘들어했죠. 저는 정말 하던 일을 다 제쳐두고 딸을 돌보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사위도 힘들어했고 우리 모두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시련처럼 느껴지더군요. 차라리 엄마가 대신 사고가 났더라면.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야. 그냥 내버려두지. 떠나게 내버려두지 그랬어.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소용이야. 세연아, 그러면 안 돼. 그런 말 하지 마. 엄마는 네가 살아있어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응? 그런 말 하지 마. 남편은 어디 갔어? 바쁜 일 처리하러. 보험이며 이거저거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나 지금은 더 이야기하기 싫어. 혼자 있고 싶어. 다친 다리와 함께 딸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병실을 종일 지키고 있었지만 말을 하지 않았어요. 참 엄마와 이야기를 많이 하던 딸이었는데 그런 옛 모습이 떠올라 너무 슬프더라고요. 또 마냥 병실을 지키는 것도 힘들었어요. 손주도 돌봐야 했고요. 사위랑 번갈아 가며 병실을 지키고 손주를 유치원에 보내고 먹이고 몸이 2개라도 모자랄 것만 같았죠. 사고 후 3달의 시간이 지났어요. 재활을 받고 있었지만 별다른 차도가 없었네요. 손녀를 데려와 집에서 재우고 거실에 우두커니 앉아있는데 정말 내가 문제인가 싶더라고요. 남편 일찍 떠난 것도 우리 딸이 이런 것도 다 내가 박복해서라고요.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파하는 걸 보는 게 더 힘들더군요. 손녀가 잘 자고 있는 걸 보고 방으로 돌아와 까무룩 잠이 들었는데 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리더군요. 장모님, 저예요. 박서방 왔는가? 보라는 자고 있어.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 사고 후 3달 동안 사위와 번갈아 병원을 지켰는데 요즘 부쩍 병원에 못 오는 일이 생겨서 저도 사위를 제대로 본 건 오랜만이었죠. 갑자기 문득 두려워졌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왔구나.
심장이 덜컥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알아요. 머리로는 이해했어요. 딸은 이제 평생을 반신불수로 살 텐데, 사위는 아직 젊은데,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니거든요. 장모님, 저 진지합니다. 괜찮으니 말해보게. 자네 혹시 그런 건가? 버티기가 너무 힘든 거지? 그래서 이제 떠나겠다고 말을 하는 거지? 우리 세윤이 보라는 어떻게 되는 거야? 뒤이어지는 사위의 충격 제안에 저는 그만 털썩 주저앉아 오열을 했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그런 일이 있었다고? 사위의 말은 너무 충격적이었고 제가 생각한 거랑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어요. 장모님 상처받으실까봐 말을 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장모님이 나서주셔야 할 것 같아서 어렵게 말씀을 드려요. 사실 일주일 전 제가 병실을 지키는 날이었어요. 퇴근하고 병실에 갔는데 제 쪽을 돌아보지도 않더라고요. 냉랭한 기운에 저도 놀랐죠. 이혼해. 뭐? 나 평생 못 걷는데 휠체어 신세지면서 살아야 한다고. 당신한테 평생 나 책임지라고 강요할 생각 없어. 그러니까 이혼해. 보라 양육은 당신이 보라도 힘들다고 하면 엄마 있으니까. 그것도 당신한테 책임지라고 안 할게.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사람 말 못 알아들어? 이혼하자고. 반대로 생각해봐. 당신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어.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해. 나 같아도, 나라도. 너라면 뭐. 그냥 하루아침에 갈라서서 남이 다 하고 떠나서 네 인생 살 거야? 너 정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난 그럴 거야. 당신도 나도 우리 아직 젊어. 40살도 안 됐다고. 내 걱정은 마. 회사는 있고 어떻게든 살 거야. 돈이 문제가 아니니까. 나 정말 화가 나려고 해. 그만 말해. 왜 화가 나는데? 당신 내심 이런 말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니야? 먼저 말하고 싶은데 양심상 못하고 있었던 거잖아. 내가 먼저 말해줄게. 말했잖아. 그러니까 절차 밟으라고. 이렇게 된 내 모습 나도 견디기 힘들어. 당신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모습이야. 더 할 말 없어. 그리고 당신 요즘 병원에도 자주 안 오잖아. 그렇게 조금씩 새로운 삶에 적응하게 되는 거고 난 그거 이해해. 그러니까 제발 헤어져 주라. 이렇게 부탁할게. 너 지금 감정적으로 흥분했고 날이 서 있는 것 같은데 난 그럴 생각 없어.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 너 진심 아닌 것도 알아. 내 진심이 이거라는데 도대체 왜 이래? 딸애가 벽면에 유리컵을 집어던졌고 도저히 진정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사위가 자리를 비웠다고 해요. 화장실을 다녀와서 다시 병실에 돌아왔는데 사위는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딸이 세상을 등지고 혼자 멀리 떠나려고 했다는 거예요. 긴급하게 의료진을 호출했고 다행스럽게 얼마 후 딸이 정신을 차렸대요. 다신 이러지 마. 정말 이러지 마. 울면서 간곡하게 부탁하는 사위에게서 딸은 등을 돌려버렸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정말 너무 괴롭더군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장모님, 근데 저 진지해요. 물론 저도 이 일을 받아들이기까지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쉽게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제 인생이 세윤이, 보라, 그리고 장모님의 인생이 한 번에 달라진 일이잖아요. 제가 이걸 평생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도 안 했다면 그건 정말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수없는 생각 끝에 마주한 답은 제가 세윤이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리만 못 쓰게 되었을 뿐이지 세윤이는 그대로인 거예요. 제 아내고 보라 엄마고 장모님 딸이라는 건 변함이 없어요. 재활 열심히 하겠지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제가 있어야죠. 평생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힘들 때 같이 하겠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살겠다. 그렇게 약속했는데 제 마음은 변함없어요. 그러니까 장모님, 세훈이가 마음 잡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혼도 그렇고 혼자 모든 짐을 질 생각하지 말아달라고요. 아, 박서방 자네 정말 이게 진심이라니. 내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하나. 너무 미안하네. 너무 미안하고 너무 고마워. 딸이 모진 행동을 한 게 진심이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왜 그랬는지는 알 것 같더라고요. 사위를 사랑하니 매여있지 말고 남은 삶이라도 자기 인생을 살라는 거였겠죠. 그 모진 말이 진심은 아니었을 거예요. 사위의 마음은 너무 고맙고 감동이었어요. 이런 일을 당하고도 마음이 변치 않았다며 아내를 사랑한다 말하는 남자가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앞으로의 일을 다 감당하겠다는 굳은 다짐이었죠. 사위와 함께 병원으로 달려가 딸과 오랜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위의 간곡한 말, 저의 설득에 딸은 눈물만 흘리더군요. 내가 너무 못났지. 못난 생각했지. 너무 미안해. 너무 미안해, 여보. 너무 미안해, 엄마. 내 진심은 아니었는데 난 정말 너무 두려웠어. 언젠가 다 떠나버릴 것만 같아서 그냥 내가 떠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했거든. 상처 줘서 미안해. 여보, 세훈아. 당신은 영원한 내 사랑이고 또 하나밖에 없는 보라 엄마. 그리고 장모님께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딸이야. 당신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우리가 있고 우리는 그 어떤 길이라도 당신과 함께 할 거야. 내 진심을 알아줘. 내가 잘할게. 변함없이 오늘도 사랑해. 병실에서 우리 셋은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답니다. 알고 보니 사위가 병원을 자주 비웠던 것은 딸이 운영하는 회사 일을 돌보기 위해서였어요. 회사 문을 닫을 수는 없었거든요. 딸의 사업을 돕고 함께하던 사위라 가능한 일이었죠. 반년이 더 지나 딸은 퇴원을 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요. 당분간 적응이 필요하겠지만 바퀴를 굴리며 스스로 움직이며 바깥 공기를 쐴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딸, 보라야. 엄마, 내가 뒤에서 밀어줄까? 나 힘 진짜 세. 봐봐. 손녀와 함께 휠체어를 밀며 환하게 웃는 사위. 그리고 행복하게 웃는 딸. 이걸 지켜보는데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이 보이더라고요. 따스하게 우리를 향해 내리쬐는 햇살 때문에 더욱 그리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집으로 모두 모였죠. 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한상 차렸습니다.
보라야, 엄마 바퀴 달린 의자에 앉아있는 거 이상하지? 우리 보라도 어렸을 때 혼자 걸을 수 없었을 때 이런 바퀴차에 타던 때가 있었는데. 응, 바퀴차. 근데 엄마 바퀴차만 있으면 엄마 어디든 갈 수 있잖아, 그치? 오늘처럼 아빠랑 내가 엄마 바퀴차 밀어주면 되잖아? 그럼 엄마가 전처럼 막 빨리 움직이지 못할 건데 그래서 우리 보라 불편하게 할 것 같아서 미안해. 엄마, 나 근데 혼자서 잘해. 진짜야. 그치, 아빠? 그럼 우리 보라는 스스로 잘하지? 엄마 닮아서. 그치? 자, 밥들 먹자. 시간이 흘러 그런 생활에 모두가 차차 적응을 해나갔습니다. 딸은 다시 회사에 복귀했어요. 출퇴근을 사위와 함께 했는데 딸이 복귀한 날 직원들 모두가 일어나 기립박수를 치며 딸을 환영했다고 합니다. 우리 딸은 직원들 앞에서 카리스마도 대단했거든요. 다정한 성격이라 직원들 한 명 한 명 케어도 잘했지만 나서야 할 때는 확실히 나서는 성격.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그 모습 그대로 회사를 이끌고 있어요. 겉모습이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졌어도 변함없이 곁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우리 가족에게 생긴 일을 돌아보며 인생사 가장 귀한 게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비온 뒤 땅이 굳고 단단해지는 것처럼 한결 성장하고 돈독해지고 단단해진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청취자 여러분도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